메타타임즈가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 환자 숫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충분한지입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성진 전 회장과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회장이시지만 편의상 회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서 하루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환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가능 병상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 학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27일 어저께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수도권에 15개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 1차 그 아웃브레이크 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중환자 그 세부 전문의 수련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환자 상황하고 또 가용 병상 이런 것들을 쭉 매일같이 수집을 해 왔는데 이제 4월 달 들어서 이제 환자가 줄어들고 안정권에 들었으면서 일단 이제 그걸 중지를 했었어요. 근데 6월 달 되면서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조금 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게 저희가 2차 아웃브레이크를 대비해서 이제 병상 이런 걸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수본 이게 정부에 저희가 이 중환자 병상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를 좀 제공하고 현황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6월 20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6월 24일부터 이제 중수본 국립중앙의료원 그 중앙임상센터에 이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54병원, 54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지만 이게 전체를 다 파악을 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더 보태서 정확히 파악을 하라는 그런 바람으로 드렸는데 거의 최근까지 저희 학회가 그 카운트하는 중환자 병상하고 정부에서 카운트하는 병상하고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자료들을 말씀을 하셔서 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 환자가 대구 경북 이후에 지금 최대치잖아요. 네. 당시보다 지금 수도권의 환자들 굉장히 중증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지 좀 많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게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해서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젊은 환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그 노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발표에도 또 보면은 뭐 40% 정도 60세 이상이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그 19의 가장 그 중증도를 진행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으로 진행이 더 많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9월 3일까지 중증 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병상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부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19개 병상을 어떻게 130개까지 늘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지 어떤가요? 일단 이제 그 시나리오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까지부터 이제 앞으로 9월 3일까지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뭐 계속 하루에 300명씩 발생을 한다 하는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보면 9월 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8월 15일 이후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할 때 6천 명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보통 이 환자의 5%가 중환자실에 필요한 만큼 이제 중증으로 진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6천 명이면 300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 그것까지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환자 진단이 돼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까지 뭐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면 그러면 9월 3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이면 어저께 27일입니다. 27일까지 해서 환자를 5%를 개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명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200명이고 이제 이 130명 시나리오를 굳이 만든다면 10명 10일로 잡으면 됩니다. 진단돼서 10일 돼서 그러니까 오늘의 확진자 수가 10일 뒤에 오늘 확진자 수의 5%가 10일 뒤에 중환자로 간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0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전으로 8월 23일까지의 환자를 계산을 하면 13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그 병상을 준비를 하는 건데 보통 중환자들은 입원하면 뭐 2주, 3주 또 중증도가 또 많고 고령일수록 더 오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누적 중환자 수까지 카운트를 하면 130명은 좀 너무 정말 쉽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만이라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중증 환자가 입원해야 할 기준이랄까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정부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 36병상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한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음압시설, 또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혈력학적 모니터, 뭐 인공호흡기 이런 장비들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의료진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압병동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진료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감염의 특징상 보통 일반 중환자 치료하는 인력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병상 중환자를 위한 10병상을 연다 그러면 일반 중환자 병상 40병상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인력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코로나 중환 치료를 위해서 일반 진료의 공백이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종합병원에 이렇게 중환자 병상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병원별로서 7병상, 9병상, 많게는 10병상 정도까지 정말 그야말로 맥시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당 40베드씩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립대 병원도 어쨌든 그 병원 자체에 설립 목적이 있고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진료를 닫는 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병원을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일반 진료에 펑크가 나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니죠. 예. 혹시 학회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이 거점 전담병원이랄지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구 동산병원이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점 전담병원이라는 것은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용으로 딱 이제 정해서 이렇게 코트로 격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음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압을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일반 병실, 중환자실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증의 환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만 중환자에 넣을 수 있고 중환자실에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좀 나아지면 준중환자실 거쳐서 또 나아지면 일반 병실로 이렇게 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안 좋아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령이라든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증인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 그럼 불안하니까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정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진짜 그야말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베드가 꽉 차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의 환자를 치료를 하고 여기서 최중증의 환자만 상급으로
이송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뭐 생활치료센터, 거점 전담병원, 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그 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거점 전담병원 지정하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 또 이렇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이제 주로 공공병원이 이제 거점 전담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중환자실을 갖춘 공공병원은 이미 이제 일반 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제 이 입장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일반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얼마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립의료원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 그 배정을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실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이제 주장을 더 하게 되는 거고 거점 전담병원에 중환자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그 후순위로 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이게 결국에 병상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또 현실적인 문제가 인력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게다가 그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전임의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게다가 중환자의학은 하시는 교수님들은 워낙 의료 인력이 자체가 좀 소수이시고 그래서 지금 인력이 충분한지 학교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인력은 항상 모자르죠. 그리고 뭐 지금 전공의 파업을 근데 사실 중환자실은 전공의보다는 전문의가 주로 전문의하고 간호사 인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공의 파업을 해서 뭐 중환자 진료가 마비가 된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새롭게 그 더 확장된 그러니까 더 많이 새롭게 만들어낸 중환자 병상에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데서 어쨌든 지금 인력이 모자르니까 이제 그 다른 데서 모집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진료하는 의사의 적어도 의사의 반 50%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의 30% 이상은 중환자 진료의 그 엑스퍼트라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어떤 이제 보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사실 저희가 최고의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2분의 1, 의사의 2분의 1, 간호사의 3분의 1 정도는 경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중환자 치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일반 부분은 뭐 공보이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뭐 사실 전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 인력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간호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그 의사 인력의 거의 10배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집에서 쉬고 있는 경력 간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중환자실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 일반 병동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그런 이제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간호사를 이제 뽑아서 단기 교육을 이제 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잠시 그 대구 경북대를 떠올리면요. 그때도 환자를 위한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 또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이 정부의 대응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학회에서 3월 달부터 중환자 진료 인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쨌든 교육을 시키던 회사도 확보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병상 확보를 위해서 중환자 병상 정의가 다르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중환자 병상과 실제 필드에서 중환자 병상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정말 숱하게 했습니다. 앵무새같이. 근데 8월 16일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수도권에 비어있는 병상이 160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학회에서 카운트한 그 병상이 10베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 학회와 다른 얘기를 하더니 왜 뭐가 어땠는지 그 병상 이제 환자가 막 급격히 증가하고 실제로 중환자실이 막 차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병상 카운트에 오류가 있었다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공유해왔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상 숫자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믿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어쨌든 2차 아웃브레이크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그동안 계획은 숱하게 했거든요. 이제는 실천을 할 때입니다. 빨리 실천을 해서 막아야 둑이 터지는 걸 막아야 홍수로 다 잠기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차 아웃브레이크, 3차 아웃브레이크가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병원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담병원도 만들었고 뭐 이제 많은 대처를 했는데 이 감염의 특징이 전혀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이제 그동안 했던 게 별로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공병원은 평상시에 일반 진료를 하다가 감염병이나 뭐 이런 이제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기능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또 이제 평상시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 인력을 어떤 예비군 형식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뭐 의료진 교육도 충분히 시켜놓고 했다가 유사시에 이런 재난 상황이 했을 때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지금으로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저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진 회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